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코인원. 코인 자매 핫코인, 핫한 코인 메타를 분석합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가 코코샤인 이지영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엔 코코샤인 전문가입니다. 밤사이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지금 이 시장을 견디시기가 상당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좀 현실적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또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될 만한 내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코코샤이님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과 함께 저는 이번 주 3가지 주제로 한번 코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스틴 선이 주목하는 코인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를 넘어설 트론, 마지막으로는 비트토렌트 소각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좀 앵커님이랑 소통을 먼저 해보고 싶은데 앵커님께서는 지금 비트코인 이제 계좌가 손실 상태이신가요? 아니면 이익 상태이신가요? 비트코인은 사실 저는 수익권이긴 한데 워낙 예전에 사서 알트코인들이 사실 큰 문제이긴 합니다. 네. 지금 네. 오늘 아침에 눈뜨기가 무섭더라고요. 네, 어떠신가요? 네, 맞아요. 알트코인조차도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워낙 장기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익권이신 분들이 그래도 꽤나 있다는 게 이제 통계적으로는 저도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에 관해서 사실은 아무리 이제 알트코인의 호재성이 좋다라고 해도 이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줘야지 또 알트코인 시장들이 활발하게 그 다음 차순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실 많은 부분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온체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을 좀 토대로 말씀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글래스노드에서 리포트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그 부분을 좀 분석을 해봤고요. 보시면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을 나타내는 그러한 온체인 데이터, SOPR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깊게 설명을 드렸었던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이 지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래스노드에서 확인을 하시려면 또 유료 결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같이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0이라는 기준선, 이 1이라는 기준선 제가 빨간 색깔로 이제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보시기 쉽도록 이 기준선의 상태에서 이제 이 위로 그래프가 뻗어 있을 경우에는 이제 대다수의 단기 보유자들이 이익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래쪽으로 뻗어 있을 경우에는 손실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검은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커플링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은 아마 보일 겁니다. 대부분의 상승장에서는 SOPR 지표 같은 경우에는 좀 위쪽으로 많이 뻗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가격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최근에 3만 달러 선이 깨졌을 때 SOPR 지표도 상당히 하방으로 최저점을 좀 도달을 했었던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는 바로 봤을 때는 그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이 SOPR 지표, 그러니까 투자자 분들이 이제 평균적으로 이익 상태에 있느냐, 손실 상태에 있느냐는 지금 현재의 비트코인의 가격을 나타내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여서 이 SOPR 지표는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활용을 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중에서 SOPR 지표를 장기 보유자들을 토대로 볼 수도 있고요.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온 것처럼 단기 보유자들을 토대로 이 SOPR 지표를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를 지금 보는 이유는 이 단기 보유자분들의 이익률이 사실상 시장 가격에 당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 SOPR 지표에서 1이라는 기준점으로 아래쪽으로 뻗어 있을 때는 손실 상태, 위로 뻗어 있을 때는 이익 상태다. 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셨다면은 지금 현재의 상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위험한 수치에 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이요. 7월 말 이후에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부분은 많은 단기 보유자분들께서 지금 현재 손실 상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포기하는 단계까지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단기적인 추가적인 조정이라든지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 매도의 압박감들 때문에 이제 매물대가 다시 한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금같이 시장에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악재로도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사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려감이 좀 상당히 많은 온체인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희망적으로 볼 수 있는 온체인 데이터가 있어서 같이 보여드릴 겁니다. 예전에 제가 홀드웨이브 지표를 가지고 와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전체 거래소 내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많은지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많은지를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전체 거래소 내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은 7월 말 이후에 가장 낮은 값이지만 전체 거래소 내의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제가 좀 쉽게 말씀드려서 이 가격 하락 상태에서 물타기를 진행을 하는 단기 보유자들이 많거나 혹은 단기 보유자들이 내놓은 물량들을 그 저점에서 어느 누군가는 추가 매수를 들어갔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이 좀 최저치가 됐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지만 다행히도 거래소 내의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한시름 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홀드웨이브 지표를 이제 제가 조금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리자면은 이 장기 보유자, 단기 보유자들의 전체 거래소 내의 비율을 보는 거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이제 1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을 장기 보유자라고 보고 이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트코인은 좀 상승장을 나타내고요. 고점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단기 보유자들 이러한 이제 달리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는 신규 유입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홀드웨이브 지표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데 홀드웨이브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한 달 전에 이 홀드웨이브 지표를 보여드렸습니다. 3개월 미만의 코인 공급량이 사상 최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 장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지금 현재 좀 압도적으로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의 지지 라인은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을 보면요. 이 부분도 다시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시장에서 좀 늘어났다라는 건데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이 단기 보유자들의 이익률이 굉장히 최저치를 찍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앵커님처럼 장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은 손실권이 아니신 분들이 있지만 이 3개월 미만의 단기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부분이 손실 상태에 지금 겪고 있고 그 부분이 매도로 이어질 수가 있고 공포 심리로 이어질 수가 있지만은 이 전체 거래소 내에서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이 증가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이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혹은 이렇게 단기 보유자들이 손실 상태에서 비트코인을 포기하는 이 시점에서 다른 누군가는 매집을 들어갔다라는 거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정도로 첫 번째로 좀 준비를 했고 뒤에 또 이제 내용이 남아있긴 한데 여기까지 보셨을 때 앵커님은 또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일단 단기 보유자분들이 많이 힘드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네. 가장 크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분들 혹은 좀 늦게 고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를 하신 분들께서는 상당히 심적으로 매도의 어떤 욕구, 비트코인을 포기하고 싶은 욕구들이 상당히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온체인 데이터도 사실 참고를 해보면 좋지만 사실 전반적인 시장의 상황들을 잠깐 제가
코멘트를 해드리자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지금까지 받아왔던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다시 좀 상승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느 정도는 조정을 받게 되는 시장의 흐름도 우리가 함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들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믿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긍정 회로를 돌려서 조금 함께 버티는 그런 시장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또 온체인 데이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한 가지 더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또 이제 은사님께서 해시레이트 차트가 다시 한번 복구가 됐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또 반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표를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했는데 이 해시레이트를 제가 한 번 더 온체인 데이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해시레이트 차트인데요. 해시레이트 차트는 비트코인 가격과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차트이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3만 달러 선을 깨고 또 중국의 채굴장 폐쇄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최저점을 찍었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의 시점으로는 예전에 우리가 겪었었던 5월 달의 불장 수준만큼 해시레이트 차트가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을 해줬습니다. 해시레이트 차트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까지 온체인 데이터였는데 오늘 또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밤 사이에 또 급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온체인 데이터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닐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좀 객관적인 자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을 해보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시세에 대해서는 조금 예상을 해 가시면서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해시레이트 차트상은 굉장히 좋은 지표로 현재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들까지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오늘 제가 단기 보유자들 지표와 전체 거래소 내의 단기 보유자들의 비율에 관해서 디테일한 설명을 해드렸는데, 앵커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기 보유자분들이 굉장히 힘든 상태, 그리고 또 굉장히 손실 상태에 계신 분들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의 금리에 관한 어떤 조치들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조정은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래도 제가 최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지금 시장에서는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러한 지표들 많이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온체인 데이터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단기 보유자 또 장기 보유자들 게 이제 큰 힘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주 3가지 주제로 한번 코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스틴 선이 주목하는 NFT 게임,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를 넘어설 트론, 마지막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졌던 이 비트토렌트 소각 이슈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저스틴 선이 드래곤 메인랜드가 엑시를 넘어서는 P2E 게임이 될 것이다, 이런 트윗을 옮겼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이 P2E 게임인 드래곤 메인랜드가 향후 엑시 인피니티를 넘어설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최근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 트론이 여기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11개의 드래곤 에그 NFT를 11개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트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24시간 동안 바이낸스에서 가장 많이 구입된 토큰입니다. 실제로 온체인 데이터는 이전 24시간 동안 트론이 바이낸스 체인, 스마트 체인인 BSC에서 3번째로 자주 인수된 코인이라고 말했는데요. 또 트론 지갑 수도 늘고 있습니다. 트론의 총 계정 수는 지난 24시간 동안 14만 5천 개 이상 증가하면서 출판 당시 총 계정 수가 66억 개로 증가를 했습니다. 트론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다는 것 또한 긍정적인 지표로 보입니다. 분산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지난 24시간 동안 1.23%가량 하락을 했지만 지난 7일 동안 시가총액이 92억 달러로 약
8.79% 상승한 0.09달러에 거래되는 상위 100개 중에서 2위 21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단 트론이라는 건 세계에서 가장 큰 운영체제 하나로 성장을 한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인데요. 저스틴 선에 의해서 설립된 이 플랫폼은 지금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특히나 이 트론은 개발자가 분산형 앱 개발을 위해서 스마트 계약을 활용하는데요. 디파이 커뮤니티가 사실상 이 트론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섹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론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통계에 따르면 총 100억 달러의 TVL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트토렌트 소각 이슈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토렌트라고 하면 음악과 영화, 문서 등 여러 가지 데이터 파일들을 이제 P2P 방식으로 전송하고 공유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비트토렌트 체인이 메인넷 론칭과 함께 BTT 리디노메이션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비트토렌트의 이 총 공급량은 시총 변경 없이 1대1000 비율로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이후에 이 새로운 토큰의 이름은 BTT를 쓰게 되고 원래 기존에 있던 비트토렌트는 BTT 올드라는 티커를 갖게 됩니다. 일단 액면 분할이 끝나고 나면 비트토렌트는 TRC10에서 TRC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BTT는 트론 메인넷에서 TRC20으로 토큰으로 발행이 돼서 BTTC 메인넷에 매핑이 되게 됩니다. 일단 아무래도 이렇게 리브랜딩이나 화폐 단위 변경 등의 이슈는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BTT 올드 같은 경우에는 요 며칠 좀 가격이 빠지면서 많은 분들께서 이 이슈를 좀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같이 좀 이런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호재가 있어도 잘 반영이 안 되기도 하고 악재가 있으면 더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체크하지 않고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든 투자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지금 좀 시장에서 많은 분들께 힘되는 말을 한마디씩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이 사실은 이게 진짜 정말 견디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갈지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저도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힘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최근에도 공부량을 많이 늘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한 배를 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함께 또 지금의 시장을 잘 견뎌내고 같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저도 같이 화이팅 응원의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슈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